안녕하세요. 농구대학의 비대면 수업. 저는 원석영 기자고요. 제 앞에는 손대범 해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네, 지난주 여자농구 월드컵으로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한 지 며칠 안 돼서 바로 네, 저를 또 부르셨는데 오늘은 주제가 도대체 뭐길래 아, 월요일부터 이렇게 네, 저번 거는 약간 좀 마이너한 주제였다면은 피바 월드컵 네, 사실은 뭐 제 네, 예상대로 조회수가 딱 500 정도 네, 딱 끊었는데 네, 만족스럽습니다. 전 네, 그 정도도. 근데 네, 어 오늘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하시는 부분이죠. 드래프트. 그 네, KBL 프로농구 드래프트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뭐 여러 차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네,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됐거든요. 네, 오늘은 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만 좀 파악하는 수준 정도로 좀 진행을 하고 구단별 순번이 나오면은 좀 게스트들을 불러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드래프트 지원자는 총 42명이고요. 음, 대학교 4학년이 29명, 얼리가 10명입니다. 네, 10명이 이게 역대 최다죠. 2020년이랑 음, 동률로 해가지고. 예. 얼리가 10명을 역대 최다고 일반인 지원자가 3명. 네, 김정원, 서정호, 이영석 선수 네, 3명 해가지고 총 42명인데 뭐 아시다시피 풀이 그렇게 넉넉한 풀은 아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지명 예측이 어려운 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대학 리그를 거의 7년, 8년째 중계를 했고, 이제 네, 올 시즌도 리그를 쭉 중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를 네, 토대로 스카우터분이라든지 감독님들이라든지 대화를 나눠봤지만, 이게 올해는 되게 뭔가 약간 풀이 좀 좁아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뽑을 선수가 음, 없다는 말도 나오지만, 사실 그건 제가 하기에는 약간 좀 선수한테 무리한 얘기가 같아가지고, 그만 무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리핀 선수들까지 가세하면서 이 신인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조금은 좁아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선수들이 와가지고 뽑힌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11번째, 12번째든 뭐 7번째 선수든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만한 유망주여야 되는데 그 예, 자리를 밀어낼 만한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네, 내년이든 음, 내후년이든 말이죠. 어쨌든 지금 예, 뽑아놔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올라올 수 있는 만한 선수가 적어도 간 프로의 기준에서 봤을 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이 제가 취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실 이제 아시아 쿼터로 인해서 좀 이제 우리 선수들이 설 자리가 음, 없다, 뽑힐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 대학 쪽에서 이제 공통된 의견이고 네. 프로 쪽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근데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뽑아놓은 필리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미 네, 뭐 주전들이 확고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밀어낼 만한 미래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음, 드래프트는 진행이 되고 제가 최근에 드래프트를 보면서 네, 진짜 뼛속 깊이 반성하는 선수가 2명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손대범 너 진짜 농구 존나 못 본다 라고 생각하게 예, 만든 선수가 2명 있는데 첫 번째가 누가요? 하윤기입니다. 하윤기는 네, 사실 로터리급은 맞았어요. 분명히 네, 맞죠. 근데 작년에 저는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전이 음, 돼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활동량과 이 KT에 완전 새 생명을 불어넣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의 그 엄청난 존재감을 보였는데 저는 그 정도 존재감을 발휘할 줄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그걸 어, 보면서 야 정말 뭔가 헛봤구나. 저는 한 1, 네, 2년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헛봤구나 아, 싶었고 두 번째 네, 선수가 이제 이우석 선수였어요. 아, 마찬가지로 전 이 선수가 2, 예, 3년 더 걸릴 거라 생각했었는데 웬걸 음, 이제는 프로의 선배들조차도 이우석 보면서 정말 좋아졌고 앞으로 올 시즌은 정말 상대할 때 까다롭겠다, 껄끄럽겠다라는 말을 선배들이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걸 보면서 뽑아놓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음, 대학 리그에서 봤던 것만을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신인들도 분명히 지금 뽑을 때는 굉장히 말이 안 좋은 말이 많겠지만 뽑아놓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다로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험을 들어놓고, 예. 네, 하영기 선수랑 이우석 선수 칭찬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 긴 네. 하여튼 보험이었습니다. 네. 칭찬도 맞고요. 네, 엄청 잘했죠. 네. 네, 사실 또 드래프트의 본격적인 진짜 이제, 드래프트가 음, 앞에 다가왔구나라고 느끼는 시점은 순번 추첨을 한 뒤로부터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날이 네. 추첨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번에 되게 제가 취재하면서도 스카우터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야, 이거 네. 뭐가 이렇게 달라? 평균이 없어. 막 그런 말 많이 했어, 제가. 그러니까 아, 어떤 선수는 네, 어떤 팀에서는 2라운드 후반급으로 빠졌던 선수가 네. 어떤 팀에서는 1라운드 초반 중반. 그러니까 막 음, 중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선수는 1라운드 리스트에 아예 없는데 또 다른 팀의 리스트에는 1라운드에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각 팀이 필요한 포지션에 따라서 좀 순번이 확실히 바뀐 것 같은데 그래도 과거 예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널뛰기가 심한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약간 좀 아, 애매하다. 지금 목표를 네. 푸타는 망신당이 쉽다. 안 아, 하겠다 오늘. 네. 네. 예. 네. 아니, 제가 그렇게 그것 좀 해달라고 하니까, 네. 네. 굳이 안 하시더라고요. 아, 예, 저도 이게 까이는 게 너무 예. 무서워서. 그래도 1순위 음. 정도는 예측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1순위는 네. 양준석 아니면 이두원이다. 다들 예상하겠지만. 아, 네. 예. 자,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정현, 이원석, 하윤기 셋 중 네. 둘 하나다. 네. 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선수 네. 말고는 즉시 전력감이 없어요. 게다가 양준석 음, 선수 같은 경우는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당장 출전은 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1순위다. 대부분의 팀들이 음, 가드를 원하는 팀이라면은 이 선수를 네. 넘어가는 건 미친 짓이다. 라는 말을 음, 단언코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농구도 굉장히 쉽게 잘하고 영리하고 또 간도 크고 심장도 있고 저는 1학년 때부터 이 선수가 얼리를 나오길 바랬습니다. 왜냐면은 문희석 어, 감독이 그 깐깐하고 고집 있는 분이 양준석 선수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맡겨놨어요, 그냥. 그렇죠. 네, 예. 게임 뭐 페인터 플레이 같은 것도 알아서 지시하게 만들고 던지고 네. 싶게 던지게 만들고 사실 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그날 퍼포먼스가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그래 팀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예. 1학년한테 그 정도 롤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거고 또 이 선수랑 같이 뛰어봤던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뛰어봤던 대부분의 동기들이 얘는 네. 진짜 난놈이고 농구 너무 쉽게 한다. 이 어, 지금의 십자인대 부상이 이 선수의 플레이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입을 네. 모을 정도로 굉장히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네. 1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마음속에는. 양준석 선수는 사실 올해가 조금 이제 드래프트 풀이 워낙 이제 음, 적다고 그런 평가가 나와서 굳이 1순위가 아니고 사실 옛날부터 제도 기억하는 게 김승희 감독님이 이제 음, 양준석 선수가 어릴 때부터 가가지고 봐서 왜 프로 안 나오냐. 음, 바로 프로 나와야 된다라고 거의 혼 아닌 혼을 내실 네, 정도로 말씀하셨었고 얼마 전에는 제가 또 기억하기로 김태수 선수 칼럼에서도 음, 양준석 선수를 아주 극찬하는 네, 예, 맞아요. 콕 집어서 음. 칭찬을 했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혹시 네. 포인트 가드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예. 봤을 때 포인트 가드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이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네. 대한민국 농구 팬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퓨어 포인트 어. 가드의 특성도 갖고 있으면서도 빅샷도 날릴 줄 알고. 근데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외모도 괜찮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선수 보면 꽤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음. 두 번째로 이두원 선수 빨리빨리 네. 넘어가자면은 사실 이두원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의 네임빌딩이 많이 떨어졌죠. 어깨 네. 부상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고 또 이제 워크에식을 둘러싼 이런저런 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이 선수는 모든 팀이 상위권에 두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향후 대학리그에 이 정도만한 이 선수만한 신장을 가진 선수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신장만 큰 음. 게 아니라 왕복 달리기도 괜찮고 이 주희정 네. 감독 말로는 이 선수가 가드들과 이렇게 체력 테스트를 해도 순발력에서 밀리지가 않는데요. 달리기를 어. 시켜보면은 네. 트랙 단거리 같은 경우는 가드만큼 빠르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음. 선수가 온다면은 당장은 네. 코트에 서기 애매하겠지만 그래도 쓸만할 것이다 라는 것이 네. 이제 스카우터들 그리고 몇몇 감독님들의 아.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당장보다는 미래를 위한 카드. 네, 그렇게 보고 음. 싶고요. 또 게다가 네. 군대가 면제입니다. 예,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은 큰 네. 구단 입장에서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몇몇 구단들은 이 선수를 잡으면 트레이드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네. 시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 선수는 네.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당장은 뭐 뛰진 못하겠지만 키워볼 네. 만한 자원이고 앞으로 이런 선수가 음. 없다 당분간은.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만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까? 네. 네, 그 나이 때 박정현 선수랑 비교를 하면은 음. 어떠신 것 같아요? 이도원 저는 선수랑 박정현 박정현 선수가? 선수가 더 많이 보여줬어요. 많이 갖고 같이 많이 나온다면은? 네, 저는 박정현. 예, 박정현. 근데 이도원 음, 선수가 부상 전이라면 무조건 네, 이도원이겠죠. 그러니까 대학 네, 고등학교 마치고 얼리 나온이 많이 막 그럴 때 나왔다면 네, 무조건 이도원 선수겠지만 사실 대학교 때 많이 음, 보여준 게 없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정현 선수가 대학 때 것만 본다면 괜찮고, 뭐 음, 트레이너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연 송창무, 김철욱, 김봉수 등과 매치업했을 때 이동원 선수가 아, 과연 세 선수를 앞에 두고 몇 점이나 넣을 수 있을까? 네. 그 약간 KBL 수문장 같으신 네, 그쵸. 분들이시죠. 예. 측정기. 네, 예. 근데 본인들은 장담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음, 지금은 아직까지 갖춰진 게 없는데, 그래도 이 네. 정도 신장에 달릴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2순위, 3순위, 뭐 네. 잘하면 1순위까지도 어, 생각합니다. 아마 네. 사실, 플레이오프 탈락팀들이 많이 노리고 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두 선수 외에도 로터리 쪽에서 언급되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어, 사실 김태환 선수, 고려대학교로 김태환 네. 선수, 이제 얼리로 나왔죠. 네. 근데 네. 제가 이 선수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그 전력 분석원 반 중에 한 명은 김태환이요? 라면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어 어, 했고, 예. 뭐 구단의 감독님은 네. 김태환이 괜찮죠. 라고 말하기도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예. 꽁트를 요즘 많이 하는데 어색한 게 아직 안 없어지네요. 네. 아무튼, 근데 네. 김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재능이 좀 남다른 선수죠, 그래도. 음, 일단 다들 알다시피 프로 무대를 뛰었던 형을 데리고 있고, 네. 근데 오히려 그 형보다 클러치 타임 때의 그 심장은 더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음, 제가 높이 평가한 이유는 팀이 승리할 때 이 선수가 꼭 있었어요. 아, 정규리그 네. 때 연세대학교 이길 때도 수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고, 네. MBC 대 플레이오프 때도 어쨌든 박무빈, 박정환이 안 나왔던 플레이오프에서도 이 선수가 빅샷을 터뜨렸죠. 그러면서 네. 고려대학교가 승리를 거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 1, 2학년 때 잘 안 나왔는데 클러치 타임 때 뭔가 터트려줄 수 있고 또 수비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운동량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아마 감독님들이 이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이 선수가 약간 좀 왜소하긴 한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네. 신장이나 사이즈 때문에 약간은 좀 관가부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 대부분의 네. 팀들이 이 선수를 아마 로터리에 올려놓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음. 네. 네. 그 많이 평가가 다음이 갈린 선수. 그렇죠. 네. 많이 평가 갈리는데 주의장 감독의 표현에 따르면은 대학 리그 현재 전 선수를 통틀어서 공을 가지고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어,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좀 힘이 네. 붙는다면은 대학 무대에서 네.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번째로 언급된 선수가 염유성 선수죠. 역시나 네. 얼리. 강북대 연뮤성 선수. 네. 이 네. 선수는 다들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슛 잘 던지는 거 맞아요? 라고 묻는 분이 몇 명 있습니다. 아, 네. 네. 왜냐면은 슛을 잘 던진다는 스카우팅 리포트가 있는데 4학년 정규리그 평균 네. 3점 성공률이 20%대예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내려간 약간 거예요? 좀 의문을 갖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네. 근데 이 선수가 좀 안타깝게도 대학리그 개막 직전에 경희대학교 연습 경기 때 네. 어깨를 다쳤어요. 슈팅했는데. 아, 근데 굉장히 네.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은 이 석승호 네. 감독과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네. 대학리그에는 사실 전문화된 트레이너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이핑을 본인이 감는데 어떤 날은 음, 세게 쪼여지고 어떤 날은 좀 헐겁게 되고 본인도 불안하고 근데 이게 아, 100% 완치가 된 상황은 아니었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우왕좌왕 물론 핑계도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나중에 누가 핑계야 그럼 어쩔 수 없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네.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아, MBC 때부터는 좀 나아진 게 보시면 예. 테이핑이 없어져 있어요. 테이핑 아, 한번 빼고 해봐라. 좀 네. 잘 들어가기 시작했죠. 물론 고려대학교와의 경기에 좀 약간 죽을 쓰긴 했지만 이런 슈팅이 좀 가능하다는 점. 그런 장점이 아, 있다는 네. 게 좀 이 선수의 장점이고 또 저는 예. 말씀하세요. 이 선수를 정말 옛날부터 좀 재밌게 봤던 게, 음, 그 농구 선수, 특히 돌파하는 선수 중에 이렇게 발이나 손보다 어깨 페이크, 상체를 잘 음, 쓰는 선수들 있잖아요. 막, 네, 김선영 선수도 그렇고, 여자농구에서는 뭐 허예은 선수? 이렇게, 음, 그러니까 툭툭 한 번으로 드리블 안 음, 하고, 발도 안 썼는데, 그냥 어깨 한 번으로 상대 이미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그냥 일로, 이렇게 농구 좀 쉽게 쉽게 하는 선수. 네, 약간 그런 선수들이 보면 축구도 되게 잘하는데, 음, 이 선수도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제가 좀 네, 기억이 많이 남아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축구도 네, 잘하는지. 예, 왠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네 명 외에 또 다른 그 로터리 후보가 있다면은 감독님들이나 좀 많이 언급된 선수가 있다면은 네. 신동혁 선수. 연세대학교의 네. 4학년 신동혁. 근데 저는 네. 이 선수는 좀 4학년을 치르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오히려. 왜냐면은, 물론 네. 이제 얼리가 없었다면은 1순위나 2순위가 됐을지도 몰라요. 음, 그런데, 전주고 출신이고, 기동력 좋고, 또 윙에서 네. 외곽이 좋고, 수비력 좋고, 잘 달리고. 근데 약간 좀
본인이 이제 에이스 역할 혹은 팀의 중심이 된 4학년 때 많이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뽑자는 음, 연세대학교 시스템 자체가 신동엽 네. 선수가 눈에 띄기 좀 힘든 시스템이다. 공격 시스템이. 아, 이제 그런 말을 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역할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근데 네. 다만 속공이 발생했을 때 뛰어나가는 거라든지 돌아 네. 나와서 외곽에 던지는 거라든지 이런 건 좀 잘해왔거든요. 근데 그 외적으로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 포지션에서. 네, 이제 그런 평가가 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세대학교의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고 또 네. 사이즈 좋고 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로토리에 지명돼도 이상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시각이 음, 있습니다. 이건 팀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박인웅. 아, 네. 네, 일단 이 선수는 뭐 그 중앙대 3학년 때 약간 분란은 좀 있었죠. 예, 네, 그렇죠. 하지만 네. 그걸 떠나서 실력만 봤을 때는 지금 4학년 중에서는 득점력이 제일 뛰어나다. 터프샷도 음, 잘 넣고 피지컬도 괜찮고 약간 네. 미드레인지 게임도 갖고 있고 네. 네, 신장도 192cm로 나쁘진 않고 그래서 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80 슈터들인데 슛은 네. 좋은데 180cm대 신장이 가진 선수가 많거든요. 네. 다들 애매하다는 거, 이 선수들 대해서는. 아, 왜냐면은 슛은 좋지만 볼 네. 핸들링이라든지 네. 픽게임이라든지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보여준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음, 와중에 박인호 선수는 그나마 신장이 있고 득점력이 뛰어나고 또 중앙대를 잘 네. 이끌었기 때문에 좀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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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사순위 후보로 많이 언급됐던 5명. 근데 좀 어, 의외로 네. 굉장히 의외로 송동훈 선수가 언급된 부분이 있었는데 네. 네, 이 성균관대 부분 네 송동우 선수. 네. 신장이 좀 작은 편이죠. 근데 네. 1라운드 뭐 상위권에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분도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네. 대부분은 좀 이게 많이 엇갈려요. 왜냐면 올 시즌에 포인트 카드 딱 봤을 때 양준석, 그다음에 박민채, 송동훈, 여기 이제 네. 김승엽 4명 정도가 이제 확실하게 뭐 좀 뛰어난 포인트 카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박민채나 송동훈이냐를 두고 1라운드에서 엇갈린 분도 많았어요. 아, 그래서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네, 네. 이제 엇갈리는 김에 저도 계속 물어봤지만 한 네. 8대 2 정도로 박민채 선수가 그래도 좀 더 많이 높게 되지 않겠냐. 왜냐면은 음, 조금 더 퓨어 포인트 카드에 가깝고 네, 그렇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반면에, 아니다. 송동우 선수는 그런 어시스트 재능을 좀 보여줄 만한 환경이 안 됐다. 송민관대 자체가. 아, 아시다시피 다 예. 꼬꼬마 군단이었고, 아, 네. 달리는 수밖에 없었고, 압박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할 거 다 하지 않았냐.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아마 이 가드 포지션들이 좀 애매한 게, 앞서도 말했지만, 필리핀 선수들 때문에 어느 아, 정도까지 될지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네. 음. 그렇다고 전 송동훈 피해자라고 선수,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같은 환경에서 또 경쟁을 하는 거니까. 음. 아, 근데 참 송동훈 선수, 그래도 성균관대 그 특유의 수비나 이런 것 때문에 감독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감독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취업 깡패 네. 성균관대답게 그래도 음. 1라운드에서 뽑히지 않을까요?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상중 네. 감독도 지명 음, 자체를 걱정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하면 네. 저는, 신장은 작지만 피지컬 탄탄하고, 그 다음에 또 네. 돌격대장인데, 이 선수가 발을 쓸 줄 알아요, 발을. 그러니까 스텝을 놓을 아, 줄 아는 선수고, 네. 발을 빼면서 수비를 제칠 줄 아는 선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그 다음에 리바운드 가담도 꽤 뛰어나고, 아, 네. 그러니까 김상중 감독의 브랜드를 제대로 이식받은 네, 그쵸. 그런 네. 선수가 아닌가 싶어서 전 이 네. 선수는 지명하지 않을까. 로터리 픽은 네. 안 되겠지만 네. 1라운드 후반이든 뭐 2라운드든 반드시 지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음. 그러면은 송동훈 선수랑 같이 비교해 주신 박민채 네. 선수는 조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박민치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순간 스피드는 약간 떨어지지만 이 음, 패스 퍼스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선수죠. 네. 네. 올해 대학 리그 최초로 두 자릿수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10.1개. 네. 네. 팀 내 스틸도 더블 1위. 더블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네. 또 3점 슛도 슛이 없다고는 하지만 34.4%로 팀 내 1위였어요. 오, 네, 예. 또 안정적으로 일단 이 선수에 대해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인사이드에 볼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대충 네. 포인트 가드가 사실 엔트리 패스를 못 넣는 포인트 가드가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이 선수는 그런 능력 갖고 있는 선수고 속공 네. 때 잘 주는 선수고 다만 좀 아쉬운 음, 게 본인 득점을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네. 부분에서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챙길 줄 모르는 어, 선수다. 다른 예. 한편으로는 뭐 김영국 감독을 포함해서 몇몇 감독들은
줄곧 대학 리그나 고등학교를 돌아봤을 때 박민치 옆에도 그런 선수가 있지 않았냐. 그 아, 예전에 누구였지? 김동준 같은 선수. 예, 우다다닥 막 날 달려가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예, 그런 모터 달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박민치 선수가 그런 장점을 보여줄 기회가 놓친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도 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네, 시각에 따라 보느냐에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네, 박민치 선수도 이런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프로에는 가지 않겠냐. 1라운드? 네, 저는 1라운드도 네,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이제 1라운드 중반 네, 많이 언급된 선수들 얘기해 볼게요. 고찬혁 네, 선수, 경희대학교에. 예, 네, 공격 능력도 있고 1대1 처리도 네, 좋죠. 생각보다 이제 슈팅이 좀 약간 애매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슈팅이 교정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슈터들의 스탠다드가 전성현이 됐잖아요. 그렇죠. 무빙 슛이 언제 어디서 달릴 수 네, 있고 중거리 슛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슈팅 장착 과정인데 그런 부분을 좀 확신을 또 심어줄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3&D로 음, 네 네, 그런 평가가 있고요. 네. 또한 대학 리그에서는 볼륨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프로에서는 또 이제 3&D 네 스타일로, 사실 예, 근데 대학 스카우트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5점, 18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예 음, 하려면 20점 넘겨라. 네, 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박인웅 선수 같은 경우 그런 음, 케이스죠. 네, 네, 쉽지 않은 케이스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좀 그랬고, 네, 문가훈 네, 선수. 네, 저는 중앙대에 비슷한 스타일의 브랜드가 좀 많았다고 생각해요. 문가훈 네,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음, 문상욱 선수도 그랬었죠. 잘 네, 달리고, 포워드인데 과감하게 뛰어 올라가지고, 리바운드 네, 가담 좋고. 근데 저는 문가훈 선수도 비슷한 유형이지만, 일단은 슈팅도 좋고, 볼이 없는 움직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사실 또 박인우 선수가 없을 때 또 팀을 잘 이끌어줬죠. 네, 그래서 문강원 선수 역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1라운드에. 아, 네. 단국대 조재우. 네, 네, 2m에 가까운 이 장신이죠. 네, 신장은 좋은데 약간 저는 좀 애매한 게 1라운드 후반대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삼공사나 캐럿 같이 좀 빅맨이 필요한 팀들이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농구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늦은 아, 나이죠. 근데 예, 심지어 실전에 처음 투입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 고3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농구를 와, 배운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짧은 기간에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음, 보통 이런 선수들 보면 감독님들이 평가가 이제 진짜 딱 갈리더라고요. 얘 구력이 너무 짧아서 안 돼. 이렇게 하시는 음, 분도 있고, 구력이 짧은데 이렇게 빨리 올라온 거면은 내가 키우면, 우리 프로에서 배우면 더 빨리 늘 수 있죠. 맞아요. 네. 데리고 가는, 예, 딱 진짜 두 음, 개로 극명하게 갈리는 편인데, 음, 어떤 감독님이 또 이제 자신감을 딱 갖고 음. 이렇게 데려가실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근데 후자의 경우가 제가 듣기로는 더 많았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자유투가 42.9%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네. 미드레인지 슈터치를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성격 스타일인데,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국대의 중심이었잖아요. 네. 4학년 때는. 오히려 4학년이 되니까 좀 더 부담을 가져가지고 성능이 떨어졌다. 음, 하지만 네. 프로에 가서는 클러치 타임 때 걔가 던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네, 네. 쉬어볼 수 네. 있다. 근데 아, 네. 아직까지는 좀몸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하신 대로 프로에 와가지고 큰다면은 더 잘 될 수 있는 선수다. 네, 그런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네. 입학할 때 117kg였는데 97kg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몸 어, 관리를 4년 동안 열심히 해온 네. 거고 잘 만들어 왔기 음,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마인드 가진 선수라면은 그래 투자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네요. 네, 예. 생각을 정말 해봤습니다. 구력과 다르게 워크의식이나 이런 부분은, 와, 117에서 97이요? 엄청 뺀 거죠. 아, 네, 저는 지금 진짜 2kg 갖고 2개월째 고생 중인데. 몸에서 쌀 한 포대가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음. 어,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언급된 팀도 있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얼리 나온 선수죠. 네, 네,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에서 좀 많이 올라온 선수예요. 지난해 제가 이제 음, 박상권 몇 년 전에 데뷔했던 박상권 선수랑 좀 사이즈가 비슷한데 오히려 네, 박상권 선수보다는 드리블이나 수비가 좀 더 나은 선수라고 어, 평가하고 싶고요. 또 열심히 달리는 네, 선수고 네, 또 손질이 좋아요. 음, 가끔 이제 이게 무리하게 손질을 하다가 좀 그르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런 민첩하기 때문에 손질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길도 잘 읽고 그런 부분 네, 장점이 있는 선수고 네, 또 되게 신기한 거는 이 선수는 이제 정재훈 감독의 평가로는 굉장히 네, 어,
어린 선수치고는 자기 몸을 굉장히 소중히 하는 선수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삽입 들여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 받고 그 다음에 아, 몸 만드는 것도 신경 쓸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선수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곧 대학교 3학년한테 나타나기 쉽지 않은 현상인데 네, 그런 것도 많이 보여줬다. 네. 아, 네, 그리고 일단 사실 애초에 이렇게 손질 잘하고 뭐 음, 이런 선수들은 좀 수요가 있죠. 항상 네. 감독님들마다. 그러니까 예, 한양대 입장에서는 또 편하게 도전해봐라. 뽑히면 네, 정말 좋은 일인데 3학년이니까 돌아올 수 음, 있으니까 네, 네, 편한 마음으로 도전하자. 이게 좀 아인시 부담을 음, 좀 덜어주고 있고 개인적으로 잘 네. 됐으면 하는 게 저랑 생일이 같습니다. 네, 1월 23일. 네, 기억해 두십시오. 네, 갑질 아니죠?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이 9월 19일인데 제 네. 생일이 10월 22일이거든요. 아, 네. 제가 선입니다, 선. 네. 아, 네. 뭐 예, 카톡에 뜨겠죠? 네. 예. 제가 선이기 때문에 예, 네. 전혀 갑질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는 사실 좀 애매한 게 슈터들에 대해서 네, 좀 순번이 아직까지 안 가려진 게 예. 백지훈과 이승훈. 아, 네. 건국대 백지훈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에서 보셨겠지만 진짜 한 예, 번 터지면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수비를 달고 올라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사실 그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1학년 때 기대를 엄청 많이 했는데 2, 3학년 때 좀 네. 아쉬웠다. 그러다 이제 아, 4학년 때 들어서 중반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이게 이제 네, 프레디 선수랑 와꾸가 맞기 시작하면서 좀 더 네. 잘 맞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음, 백지웅 선수도 성공률은 30%지만 어쨌든 한 번 네, 터졌을 때 그 폭발력을 아는 분들은 네. 키워볼 만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언급되는 슈터들 중에서 음. 슛 진짜 3점 슛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백지용 선수가 제일 네,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다만 딱 아쉬운 게 슛만 놓고 봤을 때. 수비가 좀 아쉬워요. 네. 네, 그게 제일 아쉽고. 음, 이승훈 선수, 한양대학교에서 34% 3점 을 기록했는데, 이 선수 역시 네. 뭐 동국대죠. 네, 동국대. 네. 동국대의 득점원 중 한 명이었고, 다만 네. 정말 아쉬운 게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네, 아, 뭔가 보여줘야 될 시점. 경기 네. 내에서도 부상이 많았고, 그러니까 네. 3학년 때도 그랬고, 2학년 때도 그렇고, 허리도 많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장점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그 장점을 어느 정도다라는 걸 보여줄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무빙 네. 슛이 가능한 선수고, 또 현대농구가 음, 그런 무빙 슛을 선호하는 무빙 슛이 가능한 슈터를 선호하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눈여겨보는 네. 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1라운드라는 네.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취재를 좀 하면서 말한 거 느낀 건데 네. 180cm대 슈터들의 과제 음, 대부분의 전력 분석원들이 그런 선수 얘기를 했어요. 물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풀어놓은 것이 퇴출되긴 했지만 정병국보다 잘하냐? 이거죠. 아, 이 선수 아시잖아요. 그 작은 예. 신장에 그 예. 슛하나만큼 진퉁이었던 거. 예. 어느 순간에 던져도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줬던 선수. 네. 그 선수만큼 잘해? 볼 잘 다루고 수비 압박을 잘 이겨내?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그 기준에 따른다면은 슈터라면은 슛 원툴만으로는 부족하다. 예. 네, 그 아, 그 딱, 정도까지는 뭔가 딱, 그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출전 시간을 얼마든 뛰는 거랑 상관없이 음, 뭔가 팀에서 패턴 하나 언제든 나와도 뭔가 맡길 만한 딱 네, 그런 그 정도의 장점이 있는 그렇죠. 정병국 그런 선수 슛을 같은 경우 던지시는 것 3라운드 지명됐지만 끝까지 살아남았던 이유가 같아요. 네. 그냥 슛이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음,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슈터로서 뭔가 성공을 꿈꾼다. 그랬을 때는 그런 정병국 선수 같이 좀 언제 어디서든 간에 그런 장점을 좀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만약에 그리고 볼 핸들러라면은 볼 네. 핸들링 이상으로 2대2 게임 전개라든지 수비라든지 득점이라든지 또 다른 장점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라운드로 쭉쭉 내려가면은 네. 어쨌든 이게 순번이 나와야지만 이제 제가 좀 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툭툭 던질 수가 그렇죠. 있는 것 이제 같은데 2라운드부터는 사실 팀의 사정이나 이런 수요에 음,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박민치 선수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 선수가 네. 2라운드로 떠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어, 송동호 선수를 얘기했지만 이 선수가 2라운드에 나가도 이상하지 않고요. 네, 네. 굉장히 이번에는 좀 다들 주관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사실 저 지금 제가 언급을 하더라도 안 뽑힐 수 있는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전체 실질적으로 고려될 선수는 선수 30명 정도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그 30명 중에서
24명 정도를 추리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내일 중에 제출하는 구단들이 있어요. 감독들한테 이제 전력 아, 분석팀들이 이제 네. 추려가지고 이미 제출한 팀, 네. 감독님이나 제출해가 상이 끝난 팀도 있겠지만 네. 또 내일이나 쯤에 마지막으로 점검해가지고 순번에 따라서 또 회의를 하겠죠. 예. 네, 그런 팀도 있기 때문에 아직 구단들도 뭔가를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아, 참고로 지금 농구에서는 대학 드래프트 최고의 전문가 누구냐? 네. 은희석이다. 아, 왜냐면은 본인이 4년 동안 직접 스카우트를 했고 4년 동안 그렇죠. 겨뤄왔기 네. 때문에 대한민국 네. 최고의 스카우트는 은희석이다. 네. 라는 말이 네. 저 있습니다. 네. 선수, 저 선수, 저놈 지나갈 때 인사 잘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고개 몇 네. 도로 숙이는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독님이. 네. 내가 뽑으려 했던 선수가 있을 것이고 놓친 선수 있을 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희석 감독한테 네. 물어보라 뭐 그런 말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네. 전화 아, 통화 재밌네요. 네. 네, 이 주제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네. 윤희석 감독님이 누굴 뽑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로터리가 어떻게 네. 나올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선수들, 네. 응원하는 선수들을 얘기할까 해요. 지금은 어쨌든 네. 순번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안 나왔기 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명대 정주영. 사실 정주영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상명대는 브랜드가 딱 잘 갖춰져 있잖아요. 예. 열심히 한다. 네. 뽑아놓으면 진짜 값어치를 할 거다. 언젠가는. 네. 네,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선수죠. 이현석도 그렇고, 정성우도 그렇고. 근데 네. 저는 그래서 이 선수도 충분히 잘하지 않을까. 열심히 하지 그, 않을까. 그 스타가 된다는 선수들의 얘기가 아니고. 계보를 네. 이어가는, 네. 왜냐면 이 선수는 평균 어시스트가 8개였어요. 7.9개. 네. 근데 지난해 생명대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처참할 정도로 장신이 없었거든요. 음, 리바운드가 기본적으로 막 1.5배 차이 날 때도 많았고, 막 네. 2배 차이 날 때도 많을 정도로 장신이 없었고, 또 선수층도 깊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네. 와중에 어시스트 8개를 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선수가 잘 만들어냈고, 또, 아, 도움 수비를 굉장히 잘 가고, 네. 신장이 작은 팀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움직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움직임들을 굉장히 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그래서, 2라운드 혹은 D리그를 필요한 팀이라 분명히 정주영 선수가 한 번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네. 음.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박준영, 네. 박준영, 네. 195cm인데, 네. 사실 이 선수도 뭐 당장에 뭐 고득점을 올릴 만한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 사실은 네. 신승민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그 자리를 해왔는데 신승민 선수의 공격력과 비교한다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응원하는 이유는 195cm인데 어쨌든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 대비 음, 리바운드를 굉장히 잘 잡아낸 선수였어요. 블루칼라 워커로서. 네. 공격력은 사실 보여준 게 거의 없는데 그리고 네. D리그라든지 뭐 2라운드 후반 때 생각하는 팀들이라면은 그래도 박준영 네. 선수를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네 아, 생각을 해봤고요. 네. 네 그리고 김승혁 선수. 네, 이 네. 선수 사실 성장을 좀 많이 못한 케이스긴 해요. 왜냐면은 네. 1학년 때는 와 우리 김승현 같다 뭐 그런 말을 박재범 캐스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실제로 신촌 한바닥에서 연세대학교를 꺾었으니까 네. 네 동국대가 그때 주역이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음, 많이 주목했던 선수인데 4년 동안 사실 수비나 공격적인 면 개인 슈팅이라든지 개인 돌파라든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발전을 이루지 못한 케이스 중 한 명입니다. 뭐 그래도 네. 일단은 저는 볼 재간이라든지 패스라든지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굉장히 경기를 재밌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또 네. 경희대학교 인승찬 좋은 사이즈를 네. 갖고 있고 또 김원규 도 공을 많이 들인 선수 중 한 명이죠. 사실 근데 이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좀 더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네. 좀 보이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하지만 음, 역시나 좀 스카우트 사이에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는 드래프트 관련된 방송은 순위 추첨이 끝나고 곧 드래프트가 다가오면은 그때쯤에 저희가 한 번 더 음, 어떤 플랫폼이든 뭐 비대면 수업이든 아니면 혹시 뭐 라이브로 킬 수도 있고요, 저희가. 네, 네, 게스트를 초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음, 팬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그전까지 오늘 혹시 또, 네, 언급이 제가 이제 네, 선수를 많이 되게 적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네, 언급이 안 된 선수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왜 네, 우리 이 선수는 언급이 안 됐지? 근데 그냥 제가 놓친 거지. 실력이 없어서 언급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아, 게 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준비를 했다 그래도
리스트에 있지만 까먹고 놓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왜 언급이 안 됐지 떨어질 건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네, 진짜로 미천에서 진행 능력이 네, 미천에서 놓친 걸 네,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혹시 드래프트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다음 음, 방송 때는 이것까지 취재해 왔으면 좋겠다. 이것 좀 네. 해와라. 하고 싶은 거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네,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네, 저희가 바로 뛰어가겠습니다. 음, 어, 고생해주신 미천한 손대범 해설위원님이었습니다. 네. 저는 원수경 기자였습니다. 이제부터 네, 고생하시겠네요. 네. 빨리 네, 올리세요. 네, 저는 편집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